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수험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궁사 카페 보고 쪽지 보냈는데 메일이 없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메일로 답변 드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릴게요. 유튜브 찾아보다 카톡 아이디 보고 연락드립니다. 잘하셨네요. 제 이름은 모모모이고 경찰 준비한 지는 지금 현재 9에서 10개월 정도 되셨군요. 19년 2차 때는 한국사는 80, 지금 한국사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오셨고요. 영어는 60. 9에서 10개월 정도 공부하셨는데 영어가 60점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공부한 만큼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초반에 좀 시행착오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 3법은 전부 55. 3법은 좀 부족하죠. 이렇게 점수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공부할 돈이 없어 일 좀 하다가 고생하셨네요. 이제 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일반 수험생분들은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냥 전에 공부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과 양을 늘려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간과 양을 늘린다면 만일 시험 당일날 그 약점이 다시 나온다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시간과 양을 늘려서 공부하기보다는 전에 시험 봤을 때 실패했다면 실패했던 요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공부해야지 다음 시험에서는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또한 제시생들이 약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국사 80이 나왔고요. 영어가 60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국사는 좀 점수 나왔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점수가 안 나온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 시험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매년 영어 외에 다른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경찰학이 어렵게 나왔다면 그 전에는 형법, 또 그 전에는 한국사. 즉 다음 시험에서는 영어 플러스 어떤 과목이 또 어렵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목이 이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고자 취지는 보통 재시생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자신이 약한 과목을 우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잘 나왔던 과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잘 나왔던 건데 그 과목을 잠시 줄입니다. 그리고 안 나왔던 과목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서는 또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과목이 전에 잘 나왔던 과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생들을 많이 배출했던 이유가 제 시생들은 5과목을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균등하게 공부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공부 방법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다가 카페에서 공부법을 찾아보다가 수험생들의 이제 수험 카페에서 공부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찾아보겠죠. 유자쌤 유튜브에서 4해독하는 공부법을 봤는데요. 여기서 4해독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경찰이 아니라 공무원 직렬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면 공무원 직렬을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시험을요. 물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1년에 이제 2번 볼 수 있지만 직렬마다 다르죠, 이거는. 근데 경찰 수험생분들은 사실 6개월에 거의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4회도까지는 못 하실 거예요. 대신에 기출을 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목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과목은 강의가 많거나 또 어떤 과목은 강의가 적거나 그래서 기출을 여러 회도 돌리고 그 기출을 돌리면서 출제 범위를 체크하고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로 봐가지고 아는 거는 삭제하고 삭제해야지 빨리 다음
해도에서는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거든요.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추후에 암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천드렸죠. 자, 기출문제집 법과목 해설 괜찮은 거 뭐 있을까 카톡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법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중에 경찰 학원 법과목 강사분들이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경단기, 신강은, 뭐 모두경 등등등.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잘 맞는 선생님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과목은 어느 쪽이든 다들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경찰은 뭐 한국사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공무원 스타 강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전환기 선생님, 고조곤 선생님, 문동규 선생님. 그리고 법과목은 이제 경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찰에 꿈꿔왔던 학생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찰과 소방을 준비한 학생들은 사명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또 법과목도 공부하다 보면 또 잘합니다. 워낙 선생님들이 컨텐츠 잘 나와 있고 또 한국사도 이미 컨텐츠가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러면 경찰은 결국은 영어 싸움이에요. 공짜로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는 파렴치한 놈이지만 아닙니다. 뭐 누구든지 저는 학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하고 꼭 하겠습니다. 만약 혹시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주위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자, 이거 메일 주소 죄송합니다. 메일 주소를 제가 가리지 못했네요. 자, 메일 주소이고요. 메일로만 알려주나 싶어서 메일 주소 적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답변 드리죠. 혹시 카톡으로 바로 알려주신다고 그냥 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은 메일로 경찰 전과목 공부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 유자쌤, 저는 학원 다니지 않지만 공부법 동영상을 보니 쌤에게 하루 동안 자기가 한 걸 카톡으로 쌤께 보낸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이나 밴드 같은 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날 공부한 거를 저는 플래너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플래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플래너를 안 적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그거 적어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제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학교생들이 많이 배출해 보니까 저는 플래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플래너가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기록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어떤 과목 계속 밀려요. 또 어떤 과목 잘 안 해요.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5과목 공부하니까. 그러면 플래너를 적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 뭐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뭐. 그러면 그 과목은 밀립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 과목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플래너를 적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수험생분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편합니다. 기록을 믿어주세요. 본인이 공부할 거를 적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월 단위는 적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5과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특정 과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월 단위로 적어봤자 다 수정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루치만 적으라고 합니다. 그냥 공부할 거. 그리고 완성도를 체크해야 하세요. 그날 공부할 때 양을 적으세요. 양을 적고 나서 다 했으면 저희는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동그라미 세모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건 S 표시라는 거예요. S 표시가 최대한 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교체 소방 편입 멘토링 밴드가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게시 글은 제가 그때마다 공지글을 올리고요. 저한테 1대1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다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인증사진 보여주세요. 플래너로 오늘 이런 거 공부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동그라미 세모 S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마지막에 보내주세요. 뭐 밤늦게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모랑 S 나온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특히 경찰 수험생분이시면은 잠시만요. 이거 좀 내려볼게요. 경찰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실기 준비하라고, 체력 준비하느라고 특정 시간에 몇몇 과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과목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모치거나 S 표시했던 그런 과목들은요 주말에 약간 보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다 아시지는 않고요. 몇몇 분만 꾸준하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요 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두서씨 저희부터만 구구절절하게 적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와드릴게요. 이번 무조건 합격해서 찾아뵙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내주셨어요.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로 적혀 있는데 저희는 내년 시험이 2월 말에 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2월 말로 잡았어요. 뭐 혹시 3월달에 보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아직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요. 혹시 2월 말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 좀 수정을 하시긴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공지 나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오전 타임은 지금 영어로 지금 고정을 시킬 거예요. 영어 고정, 어휘, 그리고 기본 문법 공부하시고 12월 달에 어휘 3.8배째. 3.8배째 좀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제 동영상 한번 보시면 3.8배째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신에 많이 틀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천임은, 그쵸. 자이스토리는 만약에 천임과 같이 볼 수 있으면 봐도 좋지만 보기 힘드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자이스토리 하는 시간에 천임을 더 하세요. 자이스토리는 좀 나중에 들어가시고요. 왜냐면 천임은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자이스토리 독해, 유형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같이 보셔도 상관없고요. 좀 천인문 자체도 보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 자이스토리 좀 나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있는 경찰 어휘. 동영상 보시면 좋습니다. 경찰 시험에 나왔던 어휘 수거 생활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기출 어휘까지 생활력까지 다 동의어랑 어원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요. 또 패스 시절 연법 5호는요. 진도별 시책의 111과 그리고 랜덤 예선 문제 444가 있는데 경찰 수험생들은 진도별 시책의 111까지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444는 시간이 있으면 보시고요. 없으면 그냥 111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천의문은 이해도까지만 해주세요. 대신 천의문 1회독이 끝나면은 이해도 갈 때는 천의문을 줄여주시고요. 자의스토리 이제 시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만약 2월 말에 본다면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요 11월 달. 그리고 이틀에 한번 경찰 영어 기출을 푼다. 그렇죠. 경찰 영어 기출을 푸는 거는 연도별 기출을 푸는 거는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급 기출 푸시면서 어휘 그리고 단권화를 보자. 문법 단권화를. 이때는 구급 기출은 좀 어렵다는 전제하에 푸세요. 경찰 영어 강사분들의 모의고사가 질이 좋으면은 저는 경찰 영어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를 풀라고 하겠지만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좀 어렵더라도 그냥 구급 영어 기출 푸는 게 모의고사 대용으로 푸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휘랑 문법 위주로 공부하고 한 이유는 여기는 암기 파트니까 우리가 계속 보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해를 여기서 뺀 이유는 어차피 기출 안에 독해 열집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급 기출만 넣어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구급 기출 푸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구급 기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자이스토리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스토리는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시험에 가기 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독해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면요. 오후랑 저녁에는 제가 적은 거 봤는데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꾸준히 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거나 특정 과목은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후에는 뭐 한국사 플러스 형법 해서 이틀에 한 번으로 돌아가고 저녁에는 형사법 플러스 경찰학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시간으로 끊으세요. 양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양으로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을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특정 파트는 어렵거나 특정 파트는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 워낙 절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형사법이 오래 걸린다 할게요.
그럼 끊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끊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다른 과목 해야 될 게 밀려요. 그냥 시간으로 대략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하고 끊고 세우 표시하고 뒤에 거 살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정 사유로 인해서 평일날 못한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은 그래서 제가 플래너를 쓰자는 거예요. 미비된 과목들은 다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주말에 보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오전엔 쉬세요. 피곤하니까. 하지만 오후에는 굳이 뭐 도서관을 안 간다 하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시면 집에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평일날 미비된 과목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앞당겨야 돼요. 빠르게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운동 및 휴식을 하시고요. 경찰 소속들이 아셔야 될 것은 경찰도 각 진영마다 기출이 많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기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저희는 경찰에서 경찰 기출 위주로 보겠다. 그럼 경찰 기출, 공무원 기출 안에 경찰 기출이 있기 때문에 경찰 기출 빠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기출 확장시켜도 되겠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가 뭐냐면 기출을 제대로 많이 못 잡은 상태에서 다음 과정 넘어가요. 막 학원들의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 맞잖아요. 뭐 며칠, 작전, 뭐 몇 단계. 근데 문제는 사실 기출만 봐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커리만 따르다 보니까 기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풀이로. 근데 그 문제풀이가 그나마 단원별로 모아져 있으면 정리도 될 텐데 랜덤 풀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출을 못 잡았다는 거는 아직 단원별로 암기가 안 된 건데 그 상태에서 랜덤 풀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기출법에서 나와도 틀리죠. 이거는 기출이 안 잡혔기 때문에. 두 번째, 단원별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랜덤 들어가니까 섞여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영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세요. 천천히. 틀려도 좋습니다. 영어는 언어니까 단계별로 하시고요. 대신 다른 만약에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돌리세요.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2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꼼꼼하게 한 번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앞에 복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까먹어요. 시간 지나면 앞부분을. 그런데 덜 꼼꼼하게 2번 보면 왜 좋냐? 처음 볼 때는 당연히 꼼꼼하게 볼 때보다는 덜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걔는 이해도 갈 때는 앞으로 돌아가니까 복습이 되잖아요. 이건 객관식 시험이니까 한 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보다는 2번 보는 게 더 유리하고요. 2번보다는 3번, 3번보다는 4번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기 전까지는 기출 최대한 빨리 여러 번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출을 풀고 나서 만약에 모의고사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여차 시간이 부족하면요. 암기 파트는요. 다 적고 읽으세요. 어차피 기출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 전제하면은 자신이 모르는 거 위주로만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기출을 충분히 잡고 모의고사도 확실하게 그 단계에서 풀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으로 정해서 공부하면은 밀려요. 특정 과목이. 각 파트마다 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또 난이도도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양으로 정리는 건 괜찮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최소로 밀립니다. 자, 자세한 공부 방법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